대기업 건설사 신입 초봉 계약 연봉 비교 분석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횡형입니다. 대기업 건설사 신입 초봉 계약 연봉 회사별로 비교 정리해봤는데요. 연봉 비교 분석 시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봉과 원천 연봉. 계약 연봉은 무조건 지급되는 최소 금액 연봉이고요. 성과급 제외, OTB 제외, 고정 상여금 포함, 그리고 전 직원 동일하게 지급되는 대상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원천 연봉은 성과, 상여, 각종 수당을 포함한 영끌 연봉으로서 원천 징수 영수증에 나오는 세전 총액 그 금액을 말하고요. 앞에서 말한 계약 연봉에다가 성과급이나 OTB, 의료비라던가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금액들 있죠. 그런 금액들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 연봉 비교 기준은 원천 연봉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신입의 경우에는 성과급이 대부분 없습니다. 1년차는 성과급이 없고요. 2년차부터 성과급을 주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 연봉으로 비교를 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1년차에는 성과급이 없어요. 성과급이라는 게 작년에 성과급을 올해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년차에는 성과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데는 1년차 성과급을 줍니다. 좋은 회사죠. 어쨌든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과급을 빼고 계약 연봉을 비교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신입 계약 연봉을 통해서 연봉의 시작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성과급이 뭐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몇 천만 원 더 나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대충 한 3년치나 5년치 이렇게 보면 요 정도 나온다 파악이 돼요. 계약 연봉에다가 이 정도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사회생활 시작할 때 연봉은 대충 이 정도로 시작을 하는 거구나 그런 목적으로 이 신입 계약 연봉을 활용할 수 있고요. 비교 기준은 항상 동일해야겠죠. 제가 기준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작년 2022년 기준입니다. 이게 3월 달에, 5월 달에, 9월 달에 이렇게 올해는 언제 올려줄지 몰라요. 이게 어떤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미 다 끝난 작년 2022년 기준으로 하면은 동일한 기준이겠죠. 본사 기준입니다. 건설사의 경우에는 본사와 국내 현장과 해외 현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본사 기준으로 해서 국내 현장 보통 1.2배, 해외 현장 1.4배에서 뭐 1.8배 뭐 요 사이로 올라간다. 그리고 1년 만금 기준입니다. 뭐 내가 6월에 입사했다고 6월부터 난 6개월만 근무한 금액인데요. 이런 말 안 통하죠. 1년 만금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 계약 연봉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계약 연봉에서 제외 대상과 포함 대상이 있는데요. 제외 대상은 성과, 실적, 개인 상황에 따라서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빵원이거나 아니면 또 달라지는 금액들 이런 거는 다 제외해야 됩니다. 성과급이죠. 빵원이 나올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600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 다 빼는 거야. 그리고 OTB, 오버타임. 내가 뭐 야근을 했는데 뭐 월요일 날 했다. 그럼 좀 더 나와. 남들 안 했어. 이러면 달라지잖아. 이런 거 안 돼. 그리고 자격 후당. 뭐 내가 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없어. 그럼 다르잖아. 이런 것도 안 돼. 그리고 가족 후당, 뭐 자녀 후당. 자녀 있으면 돈 더 준다. 이런 거 다 빼야죠. 자녀 없는 사람도 있잖아. 학대비 이런 거 빼야 되죠. 그리고 의료비 다 빼야 됩니다. 내가 뭐 병원 1년 동안 다녀가지고 200만 원 나와서 의료비 청구했더니 200이 더 올라갔어. 연봉에서. 그럼 연봉이 더 올라가는 거냐? 계약 연봉이 아니죠. 그리고 포함 대상은 성과 실적에 상관없이 전 직원 회사에서 동일하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뭐 복지 포인트, 시간의 후당, 고정 OT, 학예 휴가비, 뭐 개인연금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직원에게 무조건 동일하게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이런 대상들이 이제 계약 연봉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식대비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계약 연봉에는 식대비가 제외된다.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식대비를 월급에서 포함해서 자기 돈 주고 밥 사 먹게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월급에 포함 안 되고 그냥 무료로 뭐 한 끼부터 세 끼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왼쪽의 케이스와 오른쪽 케이스로 구분을 해보면요. 똑같이 300만 원 받는데 왼쪽에는 밥을 제공 안 해줘요. 대신에 식대비를 월급에 넣어놨어. 자기 돈 주고 밥 사 먹는 거야. 실제 월급은 밥값 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300만 원인데 하루에 밥 두 끼를 제공해줘요. 뭐 점심하고 저녁 또는 아침하고 점심. 뭐 어떤 데는 세 끼 제공한 데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 값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300만 원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두 케이스가 어떻게 같은 기준이냐 다르다는 거죠. 이대비가 포함된 데는 제외해야 된다. 아침, 점심, 저녁 한 달에 식사비로 나가는 이 금액이 엄청나게 커요. 뭐 요즘에 물가 2023년 뭐 점심 한 끼 최소 1만 원만 잡아도 월 23만 원이죠. 23일 출근한다 치면 또 주말도 출근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연 300만 원 정도예요. 아침하고 저녁까지 포함하면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에요. 거의 1년에 8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약 연봉이나 원천 연봉이든 이제 회사의 연봉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 저울질 할 때 어디 가는 게 좋을까 이런 거 할 때는 꼭 식사가 하루에 몇 끼 무상으로 제공되는지 식대비가 월급 포함인지 내 돈 주고 밥 사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회사가 보통 이제 연봉을 뻥튀기 한다. 월급을 뻥튀기 해서 높아 보이게 이게 페이크를 쓴다. 그런 거 할 때 눈속임 방법이 바로 이제 월급에 식대비를 포함하는 이겁니다. 이런 거는 안 좋은 회사죠. 2022년 건설사 신입 계약 연봉을 한번 제가 또 취합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하나건설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하나건설하고 대우건설 임금 인상을 많이 해줬어요. 작년 2022년에 하나건설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신입 계약 연봉이 5,700 정도 좀 안 됩니다. 5,678만 원인데 그리고 여기 식사도 무료예요. 상당히 좋은 회사죠. 대우건설도 작년에 임금을 많이 올려줬어요. 원래 대우건설이 좀 높지 않았는데 작년에 확 치고 올라갔습니다. 계약 연봉을 많이 올려줬어요. 그래가지고 5,550만 원 정도 됩니다. 5,546만 원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하루
식사 두 끼 무료 이런 데가 좋은 회사입니다. 계약 연봉이 높고 밥값도 하루에 두 끼 무료로 해준다.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성과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계약 연봉이 높습니다. 그래서 5,526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밑에 이제 DLENC가 있죠. 옛날에 대림산업. DLENC가 이제 5,500 조금 안 됩니다. 5,470만 원. 여기도 밥 두 끼 하루에 무료 제공입니다. 식대비 포함 아니고요. 롯데건설이 원래 연봉이 낮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그 경력직도 대거 채용하고 이러면서 한번 큰일 나고 이게 계약 연봉을 많이 올려줬어요. 그래가지고 5,380만 원 여기도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롯데건설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삼성물산 5,200만 원 정도, GS건설 5,100만 원, 삼성엔지니어링 5,1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밑에 두산건설, 또 포스코건설, 그리고 SK에코플랜트 이런 데가 있고요. SK에코플랜트는 SK건설이었다가 이제 SK에코플랜트로 바꾸고 이제 기존에 뭐 화공플랜트, 발전플랜트 이런 거는 이제 에코엔지니어링 이걸로 또 이렇게 또 자회사로 뒀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5천 미만으로 내려가면 KCC 건설 이런 데 4,850만 원,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4,784만 원, CJ건설, 현대산업개발, 그 이테크건설이 4,200, 뭐 이 정도 주요 기업들이 있네요. 제가 여기 이 취합한 이 자료에서 이 수치들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근데 그래봐야 몇백만 원 차이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면 제가 한 번 더 검토 확인하고 맞다 싶으면 고정 댓글로 반영을 해놓겠습니다. 간혹 댓글로 뭐 이거 아닌데, 다른데, 뭐 엉터리인데 이렇게만 댓글 남기고 뭐 어디가 어떻게 다르냐 물어보면 안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영양가 없는 댓글이죠. 이런 댓글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또는 삭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영양가가 없는 댓글은 남겨놓을 필요가 없겠죠. 주요 건설사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2022년 주요 건설사 신입 계약연봉 순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딱 10개만 뽑았습니다. 주요 건설사라 볼 수 있고요. 하나건설, 대우건설, DLENC, 롯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삼엔,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이 정도가 이제 주요 건설사라고 볼 수 있겠죠. 한 4,700에서 5,700 이 사이에 다 들어옵니다. 대기업 1군 건설사 신입 계약 연봉이 작년 2022년 기준으로 4,700에서 5,700 사이고요. 근데 이게 보다 보면 좀 화납니다. 이거는 진짜 10년 전 대비해서 거의 안 올랐습니다. 이게 10년 전에도 이 정도 4,000대 뭐 이랬거든요. 4,000대 뭐 해봐야 4,000 후반, 중후반 이 정도였어요. 10년 전 대비해서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그냥 5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그 사이로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사이로 오른 거예요. 한 10%에서 20% 사이로 오른 건데 이게 매년 1%에서 2%씩 그냥 조금밖에 안 오른 거예요. 이게 물가 상승률 매년 폭등하죠.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폭등했죠. 지금 뭐 부동산 10년 대비 뭐 한 4배 이렇게 떴을까요? 그리고 세금도 엄청 늘어나죠. 매년 없던 세금도 생기고 막 늘어나고. 근데 임금은 거의 안 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비단 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다 마찬가지고요. 10년 전에도 3천 뭐 중소기업, 지금도 뭐 3천 이런 데 많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 기업의 임금 후려치기 이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못됐어요. 정말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가 참 팍팍하지만 그래도 힘내서 한번 살아봅시다. 직장인들 화이팅 하시고요. 앞에서 말한 이 신입 계약연봉 참고하셔가지고요. 좋은 직장 처음에 사회인 되면서 여기가 어떤지 잘 판단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나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구직자, 직장인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산업별로, 회사별로, 직무별로, 뭐 사업 본부별로 이제 원천 연봉과 계약 연봉이 직위별로 어떻게 되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또 하다가 뭐 더 좋은 기회 되면 이직하고 후틀리면 이직하고 그다음에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얼마큼 올라가야 뭐 되겠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직장인들 화이팅입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